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비자는 E2 비자인데요. E2 비자는 Treaty Investors 비자라고 해서 미국과 무역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E2 비자를 받으려면 일단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어야 하겠죠. 다행히 한국이 그 중에 하나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큰 혜택인 게 E2 비자는 다른 비자들에 비해 내가 상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H1B 같은 경우는 로터리 추첨도 해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L비자 같은 경우는 회사 간의 관계나 그동안의 업무 이력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E2는 이런 전제 조건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비자들 다 해당 사항 없는데 미국에 가서 살아야 할 경우 이럴 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E2 비자의 종류, 조건, 절차,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라고 말씀드렸지만 E2 비자는 사실 O비자나 L비자처럼 한 카테고리 안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E2는 Treaty Investor 비자잖아요. Treaty Investor는 조약, 협약 투자자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받는 게 일반적인 E2겠죠. 근데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투자자의 직원도 E2를 받을 수 있어서 E2는 E2 투자자, E2 직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E2 직원의 대표적인 예로 E2 비자 받아서 주재원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주재원 갈 때 받는 E2 비자가 E2 직원 비자다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E2 비자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지원하는 투자자나 직원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개인 단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투자금으로 인수하는 회사도 최소 50% 이상 한국인 소유여야 합니다. 이게 규모가 작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레스토랑이나 가게 같은 경우엔 보통 혼자서 이제 50% 이상 인수를 하게 되니까 이슈가 되는 일이 적지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혼자 인수하는 지분이 50%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나의 지분을 포함해서 최소 50%의 지분이 한국인 소유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투자금과 관련한 조건이 있는데요. 투자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거나 투자 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상당한 금액이라는 건 법으로 딱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업종, 매출,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서 이제 비율로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투자금으로 내가 식당을 새로 오픈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가게를 인수하고 인테리어하고 뭐 직원 뽑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불, 15만 불 든다고 할 때 투자금이 10만 불, 15만 불이면 상당한 거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비용 100%를 커버하잖아요. 근데 연매출 10 million, 그러니까 약 100억 정도 하는 회사에 내가 1 million,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 비율은 10%지만 이 투자금 자체로는 이게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비율이 낮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인 지분, 이 한국인 지분이 50% 이상 되는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개인 단위에서 투자를 할 때는 소규모 업체 인수나 아니면 이제 신규 설립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E2를 소액 투자 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식당이나 가게 인수할 때요. 비용이 한 뭐 10만 불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상당한 거에 이제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심사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추세라서 이게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업체를 인수할 때 그 운영 비용이나 매출 또 이제 세금 납부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한 금액이 이미 투자됐거나 투자 과정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나의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조건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식당이건 가게건 이제 이런 거를 비자를 받기도 전에 인수를 하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서 투자금을 먼저 입금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E2 비자가 나오면 인수가 완료되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투자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니까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담보를 잡아서 내가 이거를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투자금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금 관련한 두 번째 조건은 자금 출처인데요. 투자 금액이 합법적으로 마련이 됐는지를 보는 조건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EB5 투자 이민에서도 자금 출처 조건이 있거든요. 보통 E2 투자 금액은 EB5보다 이제 낮은 경우들이 많아서 자금 출처 증명하는 게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서류로 명확하게 증빙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매각, 아니면 이제 급여 받고 이런 내역, 은행 대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자금 출처 증명을 어떻게 할지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고요. 또 이 투자금이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국에 이미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매각해서 E2 비자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그 미국의 자산을 어떻게 매입했는지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투자금으로 인수를 할 회사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내가 기존에 있는 회사나 업체를 인수할 때 그 회사나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그 회사나 업체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회사나 업체가 이제 보통 매출이나 세금, 직원, 고용 여부 등을 따져서 최소한 내 생계비 이상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잖아요. 이럴 땐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을 예상 매출과 함께 상세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수익이 날 거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나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지원자의 자격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E2 투자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 사업을 개발하고 지휘할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E2 직원의 경우에는 내가 회사의 중역이나 관리직으로 근무할 것이다. 아니면 회사의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내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E2 직원들은 보통 주재원들이 많아서 자격 요건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새 이슈가 되는 건 E2 투자자 자격 요건이거든요. E2 투자자 자격 요건은 보통 내가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잖아요. 내 지분이 50%가 넘으면 내 회사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이 사업을 주도할 위치에 있잖아요. 또 내 지분이 50%가 안 되더라도 이제 각종 이제 회사 서류들로 내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있냐, 또 관련 경력이냐, 지식이 있냐 이런 것도 참 세세하게 보거든요. 이게 참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금융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식당을 인수해서 E2 비자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당신은 금융회사만 다녀서 식당 운영에 대한 거를 모른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 뭐 분야를 딱 나눠서 이 경험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또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사관 인터뷰를 할 때 이거를 문제 삼아서 거절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이 부분 특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으로는 E2 신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날 것임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자는 내가 받은 비자의 목적이 끝나면, 없어지면 미국을 떠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공부하러 왔다가 졸업을 하면 이제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E2 같은 경우는 내 사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 이상 보통은 무제한으로 계속 체류 기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E2 사업과 관련 없이 미국에 눌러 앉으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인터뷰할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2는 진행 절차가 한국에서 하냐, 미국에서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국에서 할 때는 이민국을 통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대사관에 이제 직접 접수를 해서 인터뷰를 한 후에 E2 비자를 받게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할 때는 보통 다른 비자에서 E2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인데, 이민국에 이제 서류 접수를 다 하고 나면 인터뷰 없이 E2 신분 상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E2 신분 상태라는 거는요, 내 여권에 실제 그 E2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 그 신분 상태를 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때는 이민국에서 내 E2 비자가 승인이 돼도 만약에 미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 대사관에 또 서류 접수를 해서 인터뷰까지 하고 실제 E2 비자를 내 여권에 받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있더라도 잠깐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을 통해 이제 실제 E2 비자를 받아서 오면 나중에 이제 번거롭게 다시 대사관에 서류 접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 대사관을 통해서 실제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은 이제 보통 그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이 최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E2는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사업, 식당이나 이 업체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과 같이 잘 유지만 되고 있으면 10년, 20년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체류기간 연장하는 방법은 아까 비자 받을 때 대사관 통해서 받는 게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연장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면 보통 유효기간이 이제 5년인데 이 5년 동안은 새로 연장 서류를 접수할 필요 없이 미국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2년씩 계속 체류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비자 유효기간이 한 달, 하루 남았어도 2년 연장이 되는 거라서 마지막엔 비자는 만료됐어도 E2 신분 상태로 이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비자 유효기간하고 체류기간은 이제 다른 거니까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근데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연장을 하려고 하면 이민국에 서류 접수해서 2년 연장을 새로 받아야 되고요. 또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미국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다시 대사관 서류 접수를 통해서 5년 유효한 E2 비자를 새로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지원 자격에도 전제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2 비자인데요. E2 비자 준비하시기 전에 꼭 고려해 보셔야 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 E2 비자가 있으면 영주권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취업 영주권 조건을 만족시키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는데 특히 취업 영주권을 하려고 하면 이게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직접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회사를 따로 찾아서 잡오퍼를 받고 또 노동부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지금 E2로 나의 회사, 업체, 식당이나 뭐 가게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 회사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E2 투자자의 경우고요. E2 직원
그러니까 주재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도 영주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서 뭐 이런 경우는 직접 연결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민의 의도, 듀얼 인텐트를 허용하지 않는 E2 비자의 특성상 E2 주재원분들은 영주권을 진행할 때 조심할 점이 많다고 제가 지난 EB1C 취업 영주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점은 내 E2 신분 상태를 자녀에게 계속 줄 수가 없다는 건데요. E2는 기본적으로 내가 E2를 받으면 나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도 E2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이 계속 체류 기간 연장해 가면서 E2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워크 퍼밋을 받아서 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자녀들은 이게 만으로 21살이 넘어가면 나를 통해서 E2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F1 학생 비자 이런 걸로 신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미국 오시는 경우에는 특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E2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E2랑 비슷한 것 중에 E1이라는 게 있거든요. E1은 무역인 비자라고 하는 건데 E2랑 조건이나 절차, 장단점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은 많지만 이 종사 분야가 무역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활용도도 그렇고 지원하는 숫자도 E2보다는 많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도 이 한국, 미국 간에 무역업 하시는 분들 중 이제 미국에 계속 사시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E1 비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비자들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특수한 직군 아니면 특수한 상황 이럴 때 받는 비자들이 대부분이라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비자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